이 화성에 있는 능인대학원대학 너무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정말 한국 불교의 미래 간성을 양성하는 우리 능인불교대학원대학에 와서 법고대통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얘기하는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인체와 지구와 우주와 모든 걸 그렇게 함께 얘기하는 이 차크라 마르마의 세계가 과연 인도 요가 철학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전개되고 있는가. 요즘에 또 경주에서 뭐 지진이 많이 났죠, 그죠? 지진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요. 스님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알면 내 동대문시장 앞에 가서 거적 깔고 앉아있지 왜 앉아있겠나 그랬습니다. 거기 경주에서 이사 가려고 막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이게 전혀 초유의 사태고 앞으로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더욱더 강한 지진이 올 거다, 뭐 진도 8.0 이상이 올 거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이 지구 우주 무량한 별들의 세계, 이걸 우리가 오늘은 뭐다 묶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리처드 도킨스 아세요? 들어보셨죠? 에고이스틱 지인스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리처드 도킨스는 다윈의 그 후계자인 틴버겐이라고 노벨상 받았죠. 그 후계자인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다윈의 계보를 잇는 인물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다윈의 계보를 잇는 그런 그 인물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는 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 네.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우리가 항상 이해합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뭘 얘기해요? 양자물리학에서 우주는 뭐라? 하나다 이랬잖아요. 우주는 하나다. 그리고 에너지는 뭐라? 항존한다. 에너지는 영원하다. 그럼 에너지가 항상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신신명에 나오지만 지동무지, 지계미동 이른바 말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라? 바다가 출렁대잖아요. 바다와 파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 바람과 허공과 바람을 나눌 수가 있어요? 바람, 허공 나눌 수가 있냔 말이에요. 바다와 파도를 나눌 수가 있다 없다?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냐면 파동이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물질은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파동쳐요. 계속 이 파동이라는 것은 이른바 말하면 문자 그대로 광파예요. 광파. 빛이 모든 물은 파동이 뭐라? 빛의 속도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빛의 속도가 되게 되면 이른바 모든 것은 이제 시간 공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소립자, 뭐 광자, 뭐 타키온, 쿼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업 쿼크, 다운 쿼크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형태건 간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광자라거나 뭐 소립자를 얘기하는 사람은 입자냐 파동이냐 입자설 파동설 가지고 항상 씨름하지만 이제 결국은 뭐죠? 네, 양자물리학에 오면서 그게 뭐라? 하나다. 파동은 에너지의 흐름이다. 입자의 흐름이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입자화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체화되는 거죠. 근데 개체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 영원한 에너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소립자, 파리클 이른바 말하면 소립자화될 수밖에 없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기적인 어떻게 불교에서는 아상이란 말 많이 하죠. 어떻게 나가 생겼느냐. 나가 어디서 왔냐. 결국 우리가 전부 다 나의 극복, 아상의 극복 아니에요. 그죠? 나라는 게 누구냐. Who am I? 이먹고 천지계와 미분전이니 뭐 부모위생전 진면목이니
이 차크라로 보면 뭐 물라라 차크라 무슨 뭐 쭉 차크라 올라갑니다. 사하스라 차크라까지. 근데 그게 전부 다 여기도 나오지만 뭐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와요. 차크라의 그 경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수대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보세요. 분수대 앞에 가서 분수가 물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선생님. 분수 물이 막 나오면 뭐라? 햇살이 비치면 거기 뭐 생겨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뭐가 생겨? 그렇지. 레인보우가 무지개가. 그 무지개가 그 무지개 생기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물이 막 나오니까 저절로 뭐라? 무지개가 생긴다니까. 무지개가. 무지개 떠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이 뭔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무지개 빛깔로 우리가 색즉시공 그러잖아요. 그죠? 왜 공이라는 세계를 왜 색에다가 색즉시공 색깔 빛나는 빛이 빛깔이잖아. 그지? 왜 공과 색을 대비시켜 놨을까? 색깔이다 이거예요. 파동은 뭔고 아니 빨주 노초 파남보 청황적백 모행색이냐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몸은 무지개 빛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사실은 뭐라?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분수에서 막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지개가 딱 뜬다니까요. 그러다 또 이제 물을 꺼버리면 무지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뭔가 일정한 시간 동안 무지개처럼 빛난다니까요. 세계야 세계. 물질의 세계. 색은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주색 이게 항상 뭐라? 상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경화 때문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아라한과를 증거하게 되면 아라한이 얻는 그런 공덕 따라서 무려 오랜 세월을 뭐 삼매경에 있는데 그 삼매경의 그 기간 동안 뭔가 아니? 그 기간은 지옥에서 출발해서 부다가 될 때 기간과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부다가 될 때 기간과 아라한의 공덕으로 아라한이 얻는 뭐라 삼매경이 기간이 같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자꾸만 나니까 사람이 겁나하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SF 픽션, 사이언스 픽션 같은 SF 소설 같이 그런 얘기가 아주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버드 이래로 뭐 처치워드라거나 뭐 지구 내부에 무슨 뭐 태양이 내부에 태양이 있다. 그리고 지구의 내부에 뭐 사람들이 산다. 비행 접시가 거기서 날라온다. 그리고 실제로 리처드 버드라고 미국의 해군 소장인가 탐험가야. 북극을 탐험하고 남극을 탐험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아가타란 말은 원래 중국에서 인도에서 나온 말. 아가타 왕국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죽기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실제로 있습니다. 리처드 버드 소장의 그 아갈타의 뭔가 인물들을 만나서 얘기한 얘기. 그러면서 과거의 지구의 문명에 쭉 얘기하는데 우리 문명 이전에 뭐냐면 아틀란티스 무대륙 레무리안이 쭉. 저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불교하다 보니까 죄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저 7,000년 정도 역사밖에 안 돼요. 그전엔 전부 다 뭐라? 신석기, 구석기 해가지고 그전은 모르잖아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137억 년이면 150억 년이 어쩌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가 도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누마엘리시라거나 길가메시 서사시,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고대 점토판 같은 걸 쭉 기록들을 보면 말이죠. 우리 문명이 그보다 훨씬 오래됐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당장 우리가 공부한 이 차크라론 같은 거는 이건 말이죠. 이 차크라론 같은 거는 우리 현대 인류의 소산이 아닙니다. 멀지 아일리아데도 얘기한 게 도무지 자기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인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박통하게 알 수 있었을까? 엘리아데는 인도에 가서 살았잖아요. 몇 년을 살면서 요가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든 연구한 사람이거든. 자기도 해보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모르듯이 우리 몸뚱아리를 잘 몰라. 하버드를 나오고 뭐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이니 뭐 콜롬비아 의과대학, 예일대 의과대학, 의과대학은 수도시 많고 박사들 수도시 많지만 그 유명한 그 누구예요? 그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데 병이 걸렸었잖아. 그 네이처 힐링 파워. 암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암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책인데 이름 그 쓴 저자가 있는데 그래 유명한 자연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다니까. 왜냐? 자기가 현대적인 암의 치료법을 포기했다니까. 그리고 저 아메리카 인디안 마을에 가서 인디안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치료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몸이 나아가지고 자연치유력이라는 책을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의사 전문가들조차도 현대의학을 포기하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마음이 물질이라는 사실, 색즉시공의 이 진실, 이 진실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거기 사진을 보면 말이죠. 거기 사진을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 게 7개의 차크라고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 걸 보면 거기 보면 쭉 사람이 올라가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에 왜 하늘의 빛깔이 파란지 아세요? 왜 코발트 빛깔인지? 왜 이게 뭐 빨간 색깔이 맨 아래인지? 우리 빨간색은 경계색이잖아요. 빨간색은 사람들 흥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색채심력. 그러니까 이게 색깔, 빨주, 노초, 파동이거든요. 파동. 레인보우. 백색 광이 딱 뭔가 물에 반사되면서 빨주, 노초, 파동 딱 계열이 있잖아. 우리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요한 게 있어. 이건 지금 이렇게 우리 조 고사님이랑 이렇게 박 고사님이랑 이렇게 우리 스님이랑 이제 우리 친한 사이잖아. 그 눈동자를 보더라도 말 안 하잖아. 그지? 서로 눈동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딱 보면 너 왜 나 째려오냐 이렇게 나간다니까. 왜냐? 제일 마음하고 관통되는 자리가 눈동자거든. 안, 이, 비, 설, 신의 점점 내려가는 거야. 순서가 돼 있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 눈에서 이게 자기 눈을 딱 들여다보면서 보면 마음을 간파당할 것 같거든. 마음을 간파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은 눈을 딱 뜨고 보면 야 너 왜 째려봐 당장 나와 이렇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눈으로 말해요. 이 시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다. 눈으로 뭔가하니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외부 세계를 보지만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감아버리면 감는 순간에 뭔가 다른 세계가 펼쳐지면서 눈으로 나의 내부를 만지 언제 내부로 침잠하는 거야. 내면 세계로. 자꾸만 내면 세계를 그러니까 눈길로 본 거 아니 사랑의 마음으로 내 오장육부를 어루만질 수 있고 말이지. 이 시각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 왜냐하면 눈으로는 뭔가 아니 이게 눈에서 안광이 나오잖아. 귀는 이건 또 귀는 음파야. 고막을 때려. 근데 눈은 그대로 피사체에 날아가고 우리 몸과 마음에서 나오고 뭔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눈빛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눈빛을 딱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잖아. 마음을 나름대로 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눈, 귀, 코, 몸, 이 형성된 순서. 그러니까 눈은 광파고 귀는 음파고 코는 이게 냄새 향기란 말이야. 혀는 씹어야 돼. 미래. 점점 내려가면서 이 순서를 들인 거야. 순서대로. 몸도 이게 우주의 법칙 따라 차례차례 순서대로 들인다니까. 순서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들인 거야.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러니까 차크라의 어떤 이론 보면
물라나라 차크라 무슨 마니푸라 차크라 무슨 빛이 쫙 올라가는 계보들이 전부 다 뭐라? 이게 전부 다 장난이 아니라 이게 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실제로 우리 몸이 무지개라니까. 우리 몸이 백색 광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니까. 아까 리처드 도킨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자 광자 전자를 깨뜨리면 광자가 되니까 어쨌든 간에 최소의 단위로 출발을 시켜보면 점점 그게 뭔가 하니 일단 입자가 지금 인력 때문에 끌어당기잖아. 덩어리가 되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생물부터 생각돼. 미생물부터. 그지? 당연히 미생물부터 있는 거야. 그 모든 건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참 현대 과학이라는 게 무슨 지난번에 무슨 하버드대학에서 뭐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결론이 뭐라고 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참 안타깝다니까. 이 리처드 도킨스도 이기적 유전자를 말했지만 쭉 내가 일별해 봤는데 항상 서양에서는 석학이다 뭐다 해서 나오는 건 뭐가 한 군데가 모자라. 뭐가 모자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기적인 유전자 좋아. 처음에 미생물들 나왔지? 미생물 나오고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우리 몸 가운데 세포의 숫자 10배 미생물이 있다는 거 아니야. 미생물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전부 다 우리가 유익균, 유해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게 우리 몸이 미생물들이 세포 숫자 10배라 10배. 10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미생물들을 또 잘 다스려야 돼. 이거 잘못 다스리면 뒤집어진다니까. 우린 전부 다 이 우주. 정의란 뭐냐? 정의는 영원이야. 정의는 영원이라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해답을 잘 못 냈어. 그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내가 볼 때는 정의는 영원이야. 진리 영원이지. 우리 몸조차도 이 차크라가 쭉 계통을 밟아서 무지갯빛을 줄 수 있다는 건 우리는 우주의 아들인 거죠. 우주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 지구의 공동설 있고 아갈타 제국이 있고 뭐 레무리아 무제륙이니 무슨 무대륙이니 아틀란티스니 뭐 UFO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그들이 뭐 자기들이 신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전부 다 뭐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라? 영원의 길이라. 부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지구란 별도 진짜 말이죠. 경전에 다 나오는 것 가운데다가 지구는 지구 주변에 막을 많이 쓰고 있잖아. 그지? 뭐 무슨 막 이온층이 뭐 성층권이 왜냐? 여기 있는 업장 중생들은 뭐라? 이른바 말하면 그 막을 뚫지 않으면 뭐라? 외계로 갈 수가 없잖아.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갈 수가 없는 거야. 막을 뚫어야 돼. 천리층 막을 뚫으려면 어떨까? 가벼워져야 되잖아. 업장 소멸되고 이기성이 깨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온 대로 빨주노초 파남 뭐 이게 나온 게 뭐냐면 색채 심리학이니 뭐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불교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불교는 정말 종합 예술이야. 종합 과학이야. 그냥 무슨 불교 경전만 가지고 이래가지고 현대 설득력이 안 돼. 안 돼. 모든 것에 해답을 줄 수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공학이라는 인간이 별별 좀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머리 깎고 이렇게 살게 됐어. 보다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그게 무슨 세속에 있을 때 언론인 행세하면서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주워 섬겼잖아. 그지? 그게 또 밑바탕에 깔리고 하도 이것저것 주워 섬기다 보니까 이거 전부 다 과학 아니야 이거. 그래서 눈이 띵그러져 가지고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리처드 도킨스 얘기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양자 물리학이다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가 다 하나로 묶어져야 돼. From differentiation to integration. 일레어 프리고 준 말마다 융합이 돼. 하나에서 그러다 찢어발겨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제만 분연이. 그러니까 정치를 다른 사람들도 뭔가 하니 영원히 뭔가 진리가 뭔가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야. 요즘에 뭐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도 있더라고. 정치경제학. 사회가 떨어진 게 아니야. 게만샤프트, 게젤샤프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 맥스 웨버가 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원리 따라서 우리가 삶을 도모했는데 지진이 잠깐 난다. 최대 강진이 온다. 야, 옛날 말에도 뭐라. 그러니까 삼국유사에도 나오잖아. 민심이 천심. 우리가 항상 이잖아. 요즘에 우리나라가 국민들 자체가 불안하다니까. 불안해. 여러 가지로. 참 알 수가 없는 거라. 뭐 트럼프가 되냐 힐러리가 되느냐. 트럼프가 하면 안 되고 힐러리가 될 것 같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뭐라? 트럼프가 된다는 얘기가 또 계속 올라오고 두고 봐야 알지,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이 이 차크라 이론이 쿤달리니스부터 해가지고 빨주, 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자외선, 뭐 적외선 해가지고 다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무지개라. 무지개는 뭐라? 이른바 말 어떻게 돼? 물방울이 막 튈 때 무지개가 되잖아. 우리 몸뚱아리는 뭐라? 80%가 물 상태야. 98%가 물 분자란 말이에요. 당연히 무지개가 뜨지. 80%가 물이야, 우리가. 백색광이 뭐라? 백색광이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이런데 전혀. 그 당장 우리가 레인보우 푸드라고 하잖아. 청황 접히고 간은 무슨 뭐 녹황색 야채를 좋아하고 뭐 이런 따라 심장은 붉은색 캐럿을 좋아하고 따라오잖아. 그죠? 따라오잖아. 콩팥은 신장 검은색을 좋아하고 뭐 그게 다 자연기 있는 색깔 그런 음식을 먹으라 이거야. 우리 몸에 이롭게 식단을 그렇게 짜서 다 이게 뭔가 아니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종합적으로 synthesize 뭔가 그러니까 서양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물이 서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참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인류 문명이 저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너무 큰 거지 지금도. 실제로 그래요. 잘 모르고 계속 떠들어대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부처님 가르치면 뭐 전혀 까맣고 말이지. 전혀 융합이 안 된 채로 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 이기적인 유전자의 소산이라 아니야. 이타성도 있어. 그럼 이타적인 유전자도 있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물론 이렇게 덩어리진 건 이기적인 마음이 왔어. 근데 여기서 뭐라? 우리 수행하잖아. 수행하잖아.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물질이니까 유전자의 변화가 오겠다 안 오겠다? 오지. 당연히 오지. 당연히 오지. 당연히 오지. 유전자가 변형이 안 돼? 웃기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걸 가지고 뭐 대서특필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의는 뭐냐? 영원이다. 이거 영원. 정의는 영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아니 영원은 뭐냐? 결국 이기적인 유전자를 뭐라? 녹여내리고 이기적인 유전자는 업장이니까. 수행도 다 그 일환이고 명상도 다 그 일환이라. 마음을 좀 마음 청소법 같은 거죠. 몸도 청소해야 되지만 때 빼고 광내지만 마음도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불교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지하게 진짜 제가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강한 신념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공부해서 정말로 온 만방에 가서 부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죠. 너무나 지금 뭐하니 왜곡되어져 있는 학문과 무슨 등등이
인류 전체를 몽고하니 부정적인 길목을 끌고 갈지도 몰라. 너무 안타까운 거라. 부처님 가르침 우린 뭐라? 무슨 뭐 창조니 멸망이 있다 그런 소리 하나잖아. 끝없는 순환이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 문명에 가다 보면 다수가 몽고하니 뭔가 양비론이니 옳다 그러다 정치경 정치하는 사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학교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저 누구야? 그저 마시다 정경숙 있었지. 마시다 도노스케. 그래서 우리 뭐 건물 있으니까 어쨌거나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뭔가 엘리트들만 모아가지고 우리 코스를 좀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뭔가 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뭐 다 국회의원들이니 뭐냐 가지고 거기서 그 키워내잖아. 마사 정경숙처럼 그런 걸 좀 한번 해서 우리나라 엘리트 어떤 그런 계층들을 우리나라 뭐 기독교니 불교니 카톨릭 종교 가지고 너무나 말이지 너무나 그냥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전혀 편견 not prejudice not bias 편견 없이 그런 어떤 그런 그 엘리트들 양성하는 기관이 좀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부가 다 편벽된 지견을 가지고 자기들만 옳다고 난리치니까 아시겠죠?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흥인대학원대학교 2학기생 보강 홍소류입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큰 스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 불안하고 불투명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삶이 너무 무게가 크고 네. 쉽게 지치게 되고 네. 쉽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남을 해코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 사회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네. 어디서부터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참, 이거 불신 사회가 참 문제인데요. 믿을 수 없는 사회. 여러분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하고 또 방송을 들으신 분, 벚꽃 대통령을 보신 꼭 당부드리겠는데 진짜로 요즘에 뭐 AI라고 그러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른바 말하면 인공지능을 연구한 학자들이 전부 다 내공학에 비틀려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어떤 법회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서로 믿을 수 있으면 말이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면 마음이 뭐라? 마음 편안해지잖아. 마음 편해지면요. 두뇌가 편안해지면서 두뇌 에너지의 사용량이 최소화된답니다. 서로 믿는 사이가 되면 우선 두뇌가 편해지는 거야.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뇌공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서로 믿음, 신심이라고 하는 건 두뇌 에너지의 사용량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거야. 불신사회다 보니까. 서로 믿지 못해.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친척, 친지간에, 회사지간에 믿질 못하니까. 이래서 선진국이 못됩니다. 선진국이라는 건 뭐라? 선진국이라는 건 정말로 뭐냐면 그 유명한 사이먼 쿠즈네츠네가 이거 말씀. 하버드 경제학과 과장입니다. Quality of their nations. 국민의 질이 Quality of their goods and commodities.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짓는다. 국민의 질이 결정되는 거야. 국민의 질이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이른바 말하는 크레딧이더라. 크레딧. 미국 사람이 크레딧을 뭐 이걸로 치잖아. 크레딧. 신용. 크레딧이더라. 크레딧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신용사회가 이게 지금 제대로 말이지. 불신사회. 신심.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죠. 이것도 하나 꼭 알아둬야 된다. 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뭐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뭘 가르쳐?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잖아. 탈무드 읽어주고 토라 읽어주고 신을 가르치는 거야. 신이라는 건 뭐라? 눈에 안 보여. 상상력을 어마어마하게 자극하거든. 어린아이들한테 신을 매일 가르쳐봐. 하나님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신심, 믿는 마음 아니야. 그리고 자기들 민족끼리는 투철히 믿고 하나의 체인을 형성하자. 믿음의 체인이야. 그들 유대인들은 정말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잖아. 그러니까 우선 두뇌 이른바 말하면 에너지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뭐라? 학습 능률도 대단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상상력이 제고되다 보니까 상상력은 에너지거든. 신심.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어떤 그런 사회라거나 그들의 어떤 그런 민족이라거나 그들의 생활 양상들이 다른 어떤 민족하고는 게임이 다른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으면 뭐라 편안하잖아 당장. 스님 정말 요즘에 믿을 사람 없어요? 이게 참 비극적인 얘기다.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항상 하면 야 어디 믿을 만한 놈 없냐. 제가 요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스님 참 웃기네요. 사기쳐서 돈 벌어가지고 어디 믿을 사람 없냐고. 분명히 사기쳐서 돈을 벌었는데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없냐고. 돈을 자기 돈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뻔히. 그러니까 참 이게 믿을 만한 사람. 부처님 말씀에 유명한 신의도원 공덕 뭐라. 신은 뭐라?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그랬잖아.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무신불립이라 했잖아. 믿음이 없는 사회에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을 못 가고 계속 중진국에서 지금 계속 십몇 년을 맴도르고 있는 게 제가 기억하기도 2만 7, 8천 달러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2만 7, 8천 달러예요. 지금 몇 년 지났어? 얼마나 지나? 20년 가까이 지났잖아. 계속 3만 달러, 3만 달러가 넘어야지 선진국이라는 거 아니야. 참 정말 보통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 발전을 가져오는 거야. 서로 신뢰감이 나라의 발전을 가져오고. 정말로. 그러니까 발전은 대부분이 다 뭐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막스 웨버는 Ethics of Protestantism and Spirit Capitalism,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이 꼴이라는 거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는 뭐? 종교의 종교. 자본주의가 이 꼴이라는 거야. 유명한 책 아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한 맥락이다. 그러니까 서구가 청교도, 프로테스탄 청교도잖아. 그러니까 서구 자본주의가 그만한 신용과 신심이 있으니까 저렇게 발전해가. 스님, 불교 믿는 사회는 나 참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으니까 불교 믿는 나라 왜 잘 못 사냐 이거야. 참. 일본은 잘 살잖아. 내가 막 그러잖아. 일본은 잘 살잖아.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있잖아요. 한중일 삼국이지. 중국이란 큰 나라가 일본한테 2번이나 깨졌잖아요. 청일전쟁 뭐라? 중일전쟁. 그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해양 강국이 해양. 제가 우리 고보살 때문에 남편이 영국의 그 외교관으로 가 계셨거든요. 근데 와서 하신 말씀을 그러더라고요. 스님, 일본 대상 안 했었으니까 이분이. 일본 놈들이나 영국 놈들이나 똑같아요. 이래요. 국민성이. 왜냐면 그 바다니까 그 나라 어디 연결되는 게 없어. 잘못된 거나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 다 바다가 빠져 죽어야 된다니까. 영토가 한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지. 똘똘 뭉치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계속 갈라지는 게 계속 역사적으로 갈라지는 거야. 중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정말 부부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번성합니다. 나라의 국민사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
직원들이 그 회사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나라 국민들이 나라의 어떤 그런 다스리는 정부 관계자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깨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4세 땅파고, 중국이 왜 잠깐만 일본한테 깨지는가? 중국은 역사적으로 외척과 환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환관, 내시들, 우리 말은 내시지. 그 환관이 나라를 다 주물려 버렸으니까. 황제는 10살, 열 몇 살 되면 전부 다 왕이, 황제가 그러면 환관들, 이른바 말하면 또 전부 다 외척들이 전부 다 쥐고 흔들어 버린 나라니까 그게 온전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깨지는 거야. 중국 역사상 부패와 이른바 말하면 정말 환관 외도의 외척들의 정치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야. 우리나라도 참 이게 지금 문제가 심하게, 북쪽에는 몽관이 핵을 이고 사는데 말이지. 부처님께서 마음은 모든 것이 으뜸이라고 했잖아. 마음이 자꾸만 뭉치고 뭉쳐야지 힘이 될 텐데, 이게 자꾸만 분열되고 깨지 못해 정신병자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로 신심을 가지면 아까 말씀드린 마음 편하고 뇌가 편해져. 뇌가 서로 믿으니까 짱 돌릴 필요가 없잖아, 그지? 서로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짱 돌린다니까. 쓸데없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매 발생률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짱굴 많이 돌리니까. 쓸데없는 짱굴. 왜냐? 믿음이 없는 사회, 불신 사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는 전부 다 어디서 와? 불신에서 오는 거야, 전부 다 이게. 불신에서, 몸과 마음에 당연히 악영향이지. 이거 참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보니까 나라 위정자들부터 말이지. 정말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못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거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SNS 사회잖아요. 내가 굉장히 우려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베라벨 정보가 다 올라와. 그럼 거기 베라벨 정보를 다 올라오는 걸 보면 그런가 보다 믿어지지? 순간순간 그게 믿어지면, 이른바 말하면 문제가 심각한 게, 이 정보의 폭발, 이런 것들이 믿음을 자꾸만 갈라놔버려. 믿음을 서로 상호간에 분리시켜온단 말이야. SNS가 점점 사람들을 나름대로 그룹을 막 하면서 이 정보의 과부하라거나 정보 중독 같은 거, 정보 폭발. 또 무슨 관계자들은 정보를 선별 조작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게 갈라져요. SNS가 자꾸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면 민심이 이게 막 갈라져 버릴 가능성이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정자들도 많이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의 어떤 그런 믿음을, 나라에 대한 신뢰감, 그게 있는 민심이 철심이지. 가이아 학설은 뭐냐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지진 나고 이런 것도 뭔가 아니,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민심을 쇄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대역각성할 수 있는,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까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신뢰를 찾기 위해서 뭔가 정말 무슨 옛날에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든지 정말로 플라톤 말 맞다나 뭔가를 좀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갱생 운동이랄까, 뭔가 전체적으로 뭔가 정말 그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타니 파타 중에서 1절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으로 생기나니 어리석은 중생들은 집착에 집착을 되풀이해서 괴로움에 다가선다. 항상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게으르지 않는 수행자는 내 것이라 고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생과 노쇠와 근심과 슬픔을 버리고 깨달은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욕망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자는 번뇌의 강을 건너 피안에 이를지니 마음이 거칠지 않으며 어떠한 의욕도 없으리라.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애착을 떠나 고뇌도 번뇌도 없는 참된 수행자는 생과 사를 뛰어넘어 열반에 도달하게 되리라. 성불의 길이라는 건 결국 어떠한 길이 성불의 길인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나를 내려놓는 마음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마음 무한한 사랑과 자비죠.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게 결국 뭐죠? 내가 나를 녹일 때 열리는 세계가 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공부한 대로 뭐냐면 지혜라는 건 만중생을 하나로 몽고하니 하는 위대한 힘이고 그 다른 종교에서도 무슨 그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건 바로 뭐냐? 지혜는 바로 내가 나를 놔버리면 그 자리에서 열리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지혜가 머리에서 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려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뭐냐? 지혜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열리는 생각,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퍼떡 무슨 불꽃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온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은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혜와 통하는 채널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바로 피 안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욕망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은 수행자는 집착이라는 게 바로 놔버리면 지혜의 세계가 열리니까 번뇌의 강을 건너 피 안에 이를지니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항상 지혜가 무슨 반짝 열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열리는 세계가 지혜다 생각하고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라는 그런 생각하시면서 항상 자기를 잘 단속하는 사람들은 생과 사를 뛰어넘어서 열반에 도달하는 그러한 탁월한 수행자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